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기회의 원천은 무엇이고, 기회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선 창업 아이디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창업 아이디어는 창업의 예비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업의 핵심 요소를 결정하는 사업 구상 단계예요. 그래서 사업의 핵심 요소는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가 질문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야 돼. 그래서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두 번째, 자신의 경력, 특히 전문 지식이나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면 더욱 좋아요. 세 번째, 자금 및 기술 등 경영 자원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기준과 너무 큰 차이가 없는 업종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성이 있어야지 좋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시대 변화를 반영하되 자신이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이 좋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현저하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분야로 자꾸 유망 업종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자꾸 이제 어?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상의 성격, 경력, 자원이 동시에 만족된다면은 이상적인 업종 선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의미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었는가? 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었나? 사업 아이디어를 찾기 위한 탐색 전략은 무엇인가? 기회를 찾는 횟수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좋은 탐색 전략은 무엇이었나? 이러한 전략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기회를 찾는데 여전히 유용한가? 그래서 이러한 사업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이러한 이제 사업 아이디어 원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창업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업 아이디어의 원천. 그래서 창업의 출발점으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 아이디어의 개발에 의미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의도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찾았는가라는 것들 우리가 좀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우리가 이제 사업 창업 아이디어 원천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콜러라고 하는 학자는요, 우리 콜러라고 하는 학자는 사업의 아이디어의 개발이 첫 번째로 사업을 의도적으로 찾았다기보다는 우연히 인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사업 동료, 친척, 사회적 접촉 등 자신보다 외부로부터 인지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이전 직업 분야에서 사업 기회를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매력적으로 어떻게 이제 인지를 하였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 기회를 발견하는 패턴이 서로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는 근거를 제시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이렇게 어떠한 이론적인 연구들의 이제 출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들이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500대 고속 성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해서 보니까요. 이런 이제 한 세 가지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정도를 이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1순위가 같은 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 얻었다는 얘기예요. 아이디어를.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15%. 소비자 시장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틈새가 있더라. 그래서 11%. 이게 도합 약 60%죠? 60%. 70% 정도 되죠? 70% 정도가 요 이제 원천에서 찾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쿠퍼는요. 쿠퍼는 2,994개 이 4개 이제 NFIB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사업 아이디어 원천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표하고 같이 이전 직업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취미, 그리고 우연한 사건, 다른 사람과의 제한 등이 주요한 원천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의 아이디어 원천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첫해 부도기업, 인수된 기업, 계속기업, 전체 기업 수 43%, 여기도 마찬가지로 취미 18%, 우연한 사건이 약 한 10% 정도로 몇 퍼센트? 70% 정도 이게 좀 차지하고 있죠. 좋은 케이스는 이제 고속성장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원천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무 활동 경험이에요. 그리고 기존 제품 서비스 개선이 15%, 틈새 확인이 11%, 거의 좀 비슷한 유형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찾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 직업 간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것에 흥미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흥미를 가지고 눈을 돌린 거예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로 한번 이제 돌려본 것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베스퍼라고 하는 사람은 창업 아이디어 원천은 이런 것이다. 우선 창업 아이디어를 얻는 계기, 평범한 삶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 우연히 얻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8가지 정도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외부로의 권유를 받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떠한 사업이나 아이디어에서 지인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이제 초대성 제안이나 부탁의 형식으로 얻게 되는 것에서 좀 시작이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제 사고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직장으로부터 이제 이직 또는 이제 스핀업, 파생형 이제 상품들 네, 형태로 이전 근무하던 직장과 이제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쿠퍼 같은 경우는 기술 창업의 85%가 이런 형태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원을 마친 후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 경우 직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의 이제 경험이 창업의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현장에서 익혀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경쟁 제품이나 경쟁 기업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권리 획득, 특허나 이제 실용신안 등 이제 산업재산권 취득을 한다거나 권리 확보를 하는 경우 이를 이제 사업화하는 계기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원천으로 이제 전 직장, 타업회사, 개별 발명가, 정부, 대학 등이 있는데 특허의 경우에는 이제 특허 이전을 지원해준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라이센싱은 기업,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들이 연구 결과로부터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은 특정한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직접 개발했더라도 해당 기업의 규모에 비해 잠재적 시장에
규모가 너무 협소하거나 특정 분야에 집중할 이유가 있을 경우 라이센싱을 하게 되어진다는 이런 권리들을 이제 가지고 다니고 이제 로열티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제 자기 사업과의 관련성인 거죠. 자, 이건 이제 뭐 통로 원리라고 그래요, 이제. 통로 원리 좀 잠시 뒤에 저 얘기를 할 겁니다. 통로 원리와 엽길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사업에 이제 연속적인 기회가 이제 제공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곧 엽길 효과는 골목길을 걷다 보면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경우와 같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새로운 기회로서 인지를 하고 사업을 창업하거나 확장하는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엽길 효과. 두 번째는 이제 통로 원리죠. 통로 원리. 통로 원리는 이제 벤처를 이제 창업하는 행동 자체가 이제 창업 기업가로 하여금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활용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사업 기회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실제로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 후에 보다 많은 매력적인 사업 기회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시작을 함으로써 또 다른 제2의 사업의 기회로서 활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통로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얘가 이제 폴라로이드의 에드윈 는 처음부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맞은편 차량의 광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폴라로이드로 된 이제 앞유리하고 이제 전조등을 개발을 하려다가 오히려 카메라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뭐 하나의 통로 원리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이 좋아하던 취미에서 이제 많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일은 꼭 흥미예요, 흥미.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마니아를 대상으로 한 이제 전문점이나 자기만의 독특한 디자인, 제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제품의 경우일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미국에 이제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라고 하는 옴니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마사 스튜어트는 자기 집에서 작은 케이터링을 시작을 해가지고 1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사회적인 접촉.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교류하면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를 뜻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나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 활동인 네트워크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전문가 집단들 있잖아요. 교수, 회계사, 변호사, 은행원, 벤처 캐피탈리스트 등과 주기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이런 특허라든지 라이센싱 기회라든지 매각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근 업계의 현황 등을 이제 사업의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타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들 창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 교수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학생과 교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지만 최근에 보면 굉장히 소원해진 관계인 것 같아요. 학생도 교수를 어떤 적대시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고 교수들도 이제 학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모습들 그래서 이분화되어져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안 돼요. 교수 학생은 같이 묶여야 되는 하나의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래서 학생들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밖에 나가면은 여러분들 졸업하고 밖에 나가면 교수님들 만나려면 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 돼요. 그런 사회적 관계를 지금부터 대학에 다니시면서 그 사회적 관계를 맺으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말 하나, 어떤 조언 하나가 컨설팅 비용이에요. 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관계를 맺으시고 그 컨설팅을 받으세요. 교수님들에게.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뭐 이제 굉장히 개인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교수와 학생들 간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번호가 이제 열려 있으니까는 궁금하신 것들 이제 그런 것도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일상생활에서의 관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의도적인 탐색들이죠.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죠. 일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왜 라는 의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탐색을 해야죠. 왜? 여러분들이 가장 잘못하는 건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그래서 왜 이러한 의도적 탐색이 어떤 의도적 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자신에게 묻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돼 있지? 왜 그럴까?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런 색깔일까? 이런 나 자신에게 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적인 발견도 적극적인 탐색을 하는 자에게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아이디어 탐색의 방안으로 모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보셔야 돼? 신제품 전시회, 박람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언론 보도 내용들, 우리 신문 스크랩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현황, 트렌드에 대한 조사나 연구 등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탐색들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엽기 효과와 이제 통로 원리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길을 걷다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경우예요. 골목길 가다가 통로 원리는 시작을 해서 보니까 다른 사업 기회들이 열려서 보이더란 얘기죠. 그래서 엽기 효과, 통로 원리 이 정도 여러분들 좀 하나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두 개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사업의 원천과 기업과의 관계 연구에서 보면은요, 소프트 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우연한 사업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한 기업들이 의도적 탐색과 계획하에 설립한 기업보다 손익분기점이 더 빨리 올라가죠. 그래서 우연히 사업 아이디어를 발견한 기업들이 높더라는 얘기죠. 또 우연히 시작하는 기업들이 타인 자본보다 자기 자본을 운영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빠른 거예요. 창업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창업하는 시기가 적시적절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총 매출액은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의 성공 여부는 아이디어의 원천 그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업 아이디어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제 기능을 제공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는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정도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공 교과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만 내가 배우고 있는 전공 교과목을 어떻게 나중에 연결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평생토록 회사에서 두더지 쳇바퀴 돌듯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할 것이냐, 정해진 나이에 퇴직을 할 것이냐,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신제품 오류의 덫이라고 하는 건데요. 원인은 이제 신제품을 이제 근시안적으로 강한 소유 의식들을 갖는 겁니다. 신제품을 근시안으로 보는 이걸 쥐덫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한 소유 의식들, 그래서 기술이나 과학 지향적인 사고들을 이제 가실 때 이런 이제 신제품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창업가의 한 손에 쥐어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은 창업가의 창조력을 기회로 연결하는 첫 번째 단계고요.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과장된 나머지 실제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상당량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는 수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자주 인용되는 경우로 이제 대박의 신제품 오류라고 하는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 신제품 오류에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남보다 나은 쥐덫을 만들 수 있다면 그가 숲속에다 집을 짓더라도 세상이 알아서 그의 집 앞까지 탄탄대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에머슨의 주장에 대해서 윈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저는 세상에 자기 집 앞까지 알아서 길을 내도록 기다리는 제조업자가 있다면 그는 대단한 낙관주의자일 것이다. 응?
그래서 세상에 이 신제품을 보여주려면 계속해서 그의 굴뚝에서 연기를 내야 한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실을 알고도 신제품 오류는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보실까요? 기회의 생김새 그리스 있어요. 사라쿠사 거리에 시라쿠사죠. 시라쿠사 거리에 이제 동상인데요. 앞머리 어때요? 수치 무성한데 뒷머리는요 대머리예요. 발에는 날개가 있죠. 앞머리는 무성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요. 내가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입니다. 자, 이게 뭐냐? 바로 그의 이름은 기회다. 기회다. 자, 어떠세요? 재밌으셨나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덧붙여가지고 어떤 이제 최상의 기술이나 아이디어 자체는요, 되게 성공을 결정짓지 못하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요. 유니박이라고 하는 이제 UNIVAC는 이 회사는요, 컴퓨터 업계에서 기술과 자원의 양에 있어서 IBM보다 앞서 있었어요. 떠오르는 컴퓨터 이 산업에서의 사업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최상의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mpmet.com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2000년에 세안정보 시스템 오디오 사업부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2001년에 mp3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했어요. 잘 아실 거예요. mpmet.com. 자, 한국, 미국, 중국에 특허 등록을 하였고요. 80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최초 개발 제품을 다수 보유하는 기술 중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술 투자 지향과 mp3 플레이어에 대한 소비자의 디자인 중심인 온라인 마케팅을 무시하는 시장 변화에 둔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특허 분쟁으로 2003년 12월 법정 관리를 거쳐서 2004년 11월 레인콤에 최종 인수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회들을 사업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이 기회를 어떻게 포착을 하고 기회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모습을 보세요. 정말 이제 앞머리는 풍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날개가 있고 언제든지 빨리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동상의 모습들. 이게 이제 기회다. 기회는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